당신이 지금까지 투자로 잃은 돈, 그게 정말 시장이 나빠서 잃은 걸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장을 예측하려다가 더 큰 손실을 봅니다. 믿기 힘들다면 다음 사실을 보시죠. 지난 2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 투자자는 연평균 9.2%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불안할 때 잠깐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투자자는 단 30일만 놓쳐도 수익률 0%, 60일 놓치면 4.4% 손실, 90일 놓치면 8.6% 손실. 이 말인즉슨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 이미 게임에서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의 조정을 준비하거나 조정을 예측하려고 하다가 잃은 돈이 실제 조정에서 잃은 돈보다 훨씬 많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뉴스에서 대폭락 경고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보고 불안해서 팔았다가 막상 시장이 반등하는 걸 보며 다시 들어가고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매번 시장을 예측하려다 실패할까요? 오늘 시장 타이밍의 위험성과 장기 투자 전략의 절대적인 힘을 철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본다면 여러분의 투자 습관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피터 린치의 명언이 왜 중요한가?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지금이 고점일까? 폭락 전에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사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오르고 내리는 사이클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피터 린치는 시장을 예측하려는 시도 자체가 투자 수익률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예측은 불가능하다. 주식시장에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많지만 그 변동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전문가들조차 정확한 하락 시점을 맞히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순간을 놓치면 게임이 끝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 20년 동안 시장에서 단 30일만 놓쳐도 수익률이 0%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장의 최고의 30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까요? 시장 예측은 감정적 결정으로 이어진다. 시장이 하락할 것 같으면 두려움에 팔고 다시 오를 것 같으면 탐욕에 사게 됩니다. 결국 시장의 움직임이 아니라 감정이 우리의 투자 결정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속해서 시장을 예측하려 할까요? 왜 우리는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여기에는 인간의 심리적 본능이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 왜 우리는 시장을 예측하려 하는가? 시장 예측을 하려는 투자자들의 심리에는 세 가지 강력한 본능이 작용합니다. 1. 손실 회피 성향. 잃는 게 너무 두렵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는 인간이 동일한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이 10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주가가 조금이라도 하락하면 불안감을 느끼고 시장이 더 떨어질까봐 미리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팔고 나면 시장이 언제 다시 반등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확증 편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를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면 유튜브에서 대폭락 경고 같은 영상을 더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역시 팔아야겠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이렇게 확증 편향에 빠지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무시하고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3군중 심리. 다들 팔고 있으니 나도 팔아야 하나? 주식시장에서는 한 명이 팔기 시작하면 다른 투자자들도 덩달아 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미 투자자들은 뉴스와 시장 분위기에 쉽게 휩쓸립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즉, 시장이 공포에 휩싸일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시장을 예측하려다 실패한 역사적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 폭락할 것 같아 팔았는데 다시 못 들어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년 만에 50% 이상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두려움에 주식을 팔고 시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2009년부터 시장은 빠르게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 2008년에 주식을 판 투자자들 다시 시장에 진입할 용기를 내지 못함. 계속 버틴 투자자들 10년 뒤 S&P 500은 300% 이상 상승. 즉, 공포 속에서 탈출한 투자자들은 이후에 엄청난 상승장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닷컴 버블 폭락 전에 팔고 다시 싸게 사려고 했지만 1990년대 후반 IT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닷컴 버블이 형성되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건 비정상적인 상승이다라며
버블이 터지기 전에 팔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1999년경 고점 근처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했습니다. 이들은 폭락하면 저점에서 다시 사야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장은 예상보다 더 오래 상승을 지속했습니다. 닷컴 버블이 완전히 붕괴된 건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였고, 그 전까지 시장은 추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결과 너무 일찍 판 투자자들 주가가 추가로 오르는 걸 지켜보며 포모에 시달림, 폭락 후 다시 진입하려 했던 투자자들 저점이 어딘지 몰라 계속 망설이다가 시장 반등을 놓침, 결국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다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사례가 된 것이죠. 워런 버핏, 그저 시장에 남아있는 것이 낫다. 반면 장기 투자 전략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워런 버핏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매도했지만, 워런 버핏은 오히려 그 시기에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금융주를 공격적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 시장이 바닥을 칠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훌륭한 기업들이 저렴하게 거래될 때 나는 사야 한다. 결과 버핏이 매수한 금융주들은 이후 10년간 30만 500% 상승. 반대로 시장을 떠난 투자자들은 상승장을 경험하지 못함, 즉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 머물러 있던 버핏이 최후의 승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이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 지금까지 역사적 사례를 통해 시장 타이밍을 예측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훈을 어떻게 실제 투자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투자 원칙을 세워라.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투자하라. 매월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정액 분할 투자 전략을 활용하면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할 기업을 선택할 때 이 기업을 10년 이상 보유할 수 있는가? 를 자문해보세요. 뉴스에 휘둘리지 마라. 언론의 공포 마케팅을 경계하라. 긴급 속보, 증시 대폭락 같은 헤드라인에 반응하지 마세요. 시장을 매일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하세요. 자신을 신뢰하라. 시장의 소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가 되라. 워런 버핏처럼 남들이 공포에 빠졌을 때 오히려 기회를 찾는 역발상적 사고를 연습하세요. 시장은 장기적으로 성장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투자 습관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시장에 남아 있어라. 피터 린치는 시장의 조정을 예측하려다 잃은 돈이 실제 조정에서 잃은 돈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의 최고 순간을 놓친 투자자들은 20년 동안 수익을 거의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투자자가 되고 싶습니까?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며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투자자, 아니면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장에 남아 꾸준히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승자는 항상 시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여러분은 시장을 예측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과거에 이런 실수로 인해 손실을 본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